안녕하세요. 스낵 애니입니다. 열혈 소년 롱리. 꼴찌의 노력은 천재를 경악하게 합니다. 오늘 소개할 캐릭터는 롱리입니다. 나루토의 닌자 세계는 매우 현실적이며 뛰어난 재능과 혈통을 가진 사람은 꼭 강한 닌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재의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들었고 진짜 사람의 마음을 뛰게 하는 건 평범한 사람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역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롱리는 바로 그중 제일 격려를 주는 캐릭터입니다. 그의 재능은 평범해도 미치지 못하고 닌자가 주도하는 닌자 세계에서 그는 인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진의 서중 차크라의 속성은 무라 적혀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공평하며 그에게 인술이라는 문을 닫았으니 그를 위해 다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전에 소개한 가이처럼 물론 인술과 환술을 능히 사용할 수는 없지만 체술의 천재입니다. 하지만 리는 닌자 아카데미에 들어갔을 때 체술도 다른 사람의 이하이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위대한 닌자가 되겠다는 열혈적인 마음입니다. 주위 아이들은 그를 놀리며 그에게 열혈 꼴찌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닌자뿐만 아니라 너는 아카데미에 들어오는 것도 대단하다고 하였습니다. 롱리, 체술만 할 수 있고 그것마저 다른 아이보다 못하는 아이냐고. 가이는 혼자서 말하였습니다. 그는 리의 앞에 나타나서 그에게 소년, 더 노력하면 넌 꼭 위대한 닌자가 될 거냐고 말하였습니다. 이건 리와 가이의 첫 만남이고 짧은 재화로 그는 인생의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노력은 필요가 있는 것이고 노력만 하면 위대한 닌자가 될 거라면서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이는 훈련장에 나와서 수련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누군가가 그보다 더 일찍 온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리입니다. 늦은 밤까지 소년은 계속 수련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인술과 환술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리는 모든 시간을 체술의 수련에 투자하였습니다. 노력은 보답을 받을 것이며 결국 그의 체술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순조롭게 하급 닌자로 졸업하였습니다. 그를 더욱 기쁘게 한 건 그를 지도하는 상급 닌자는 바로 가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도 새로운 동료가 생겼고 바로 네지와 텐텐입니다. 첫 만남의 자기소개 중 리는 인술과 환술을 사용할 수 없어도 노력으로 위대한 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옆에 있는 네지는 그를 비웃었고 네지는 리와 달리 그는 휴가이 쪽 출신으로 매우 보기 드문 천재로 불렸습니다. 물론 그도 매우 노력했지만 그는 운명을 더 믿었습니다. 마치 그가 강자가 되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종가를 보호하기 위해 죽게 되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열혈 소년은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리는 네지에게 끊임없는 도전을 하였습니다. 천재면 어때? 재능이 없어도 나는 나의 노력으로 천재를 뛰어넘을 것이고 네지보다 2배, 3배 더 많은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그를 뛰어넘을 거라면서 이것은 그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밤낮의 수련, 수없이 네지에게 참패하고 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한 천재를 이길 수 없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가이 선생님은 또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넌 나와 비슷해. 나도 이전에는 꼴찌였지만 지금 천재인 카카시와의 겨루기 중 내가 이긴 횟수가 더 많아. 물론 너는 인술과 환술을 사용할 수 없고 체술의 천재도 아니지만 너는 노력의 천재다. 자신이 선택한 길을 믿으라면서 그를 응원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팔문둔갑의 진을 리에게 보여주고 그에게 이건 사용자 자체를 다치게 할 수 있는 금술이고 너는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죽어서도 증명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 리는 네지에게 도전을 하지 않았고 전력으로 팔문둔갑의 수련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가이바는 중급 닌자 시험에 참가하고 이때 리는 팔문둔갑을 배운 지 2년도 안 되었지만 그는 자신있게 시험의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네지와의 궁극 대결 중 노력으로 천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사스케를 만났습니다. 그가 우치아 일족의 천재 후대이며 가이 선생님의 라이벌 카카시와 같은 혈계 한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리의 투지는 불타올랐습니다. 네지와의 겨루기 전 그는 모든 인술, 환술, 체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륜안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스케에게 도전하였습니다. 이때의 사스케는 파도의 나라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부자와 하쿠의 전투를 겪고 드디어 사륜안을 장악했습니다. 이때 그는 매우 건방졌습니다. 너는 뻔히 내가 우치아 일족인 것을 알고 도전하다니 매우 무식하군. 너는 이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리는 먼저 말하지만
너는 절대 나를 이길 수 없어. 왜냐면 나는 나뭇잎 하급 닌자 중 최강이거든. 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스케도 불타올랐고 때마침 사륜안을 다시 적응하려고 하였습니다. 와라. 어떤 수를 써도 나는 모두 꿰뚫어 볼 거야. 라고 말했지만 리는 한 방으로 그의 모든 생각을 부쉈습니다. 리는 아쉽네. 사륜안에 나의 동작을 꿰뚫어도 너의 몸은 나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어. 라고 하였습니다. 리가 말한 것처럼 사스케는 이미 그의 공격을 판단하였지만 방어를 할 수 없고 리는 한 방으로 그를 하늘로 보내었습니다. 나는 이 기술로 노력으로 천재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거야.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팔랑개비가 나타나면서 이미 승부가 정해진 겨루기를 중단하였고 나타난 것은 바로 가이 선생님이었습니다. 가기 전에 리는 사스케에게 방금 전에 거짓말을 했어. 나뭇잎 하급 닌자 중에 최강은 아마 나의 동료일 거야. 나는 그를 이기기 위해 왔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의 리는 이미 꼴찌에서 진정한 강자로 성장하였고 몇 년의 피땀으로 수련을 한 성과는 이번 시험에서 이뤄질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아름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험 중 리는 사쿠라를 보호하기 위해 혼자서 3명의 소리마을 닌자와 싸웠습니다. 사실 리의 실력으로 충분히 1대3으로 싸울 수 있지만 실력을 모르는 상대 앞에서는 그는 소홀히하였습니다. 물리적 토든 뿌리법 기술로 적의 공격을 막고 그는 연화 1로 속전속결하려고 하였지만 적의 동력 때문에 공격이 무너졌습니다. 연화 1은 팔문둥갑의 첫 번째 문 개문의 기술이고 대뇌의 제한을 풀고 신체의 힘을 극치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대량의 체력을 소모하고 행동은 느리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쿠라를 보호하기 위해 그는 어쩔 수 없이 초음파 공격을 맞고 결국 쓰러졌습니다. 그 후 네지가 도착하면서 땅에 쓰러져 있는 리를 보고 거기에 쓰러져 있는 놈은 우리 팀원인데 너희들이 감히 그를 때렸냐며 분노하였습니다. 네지는 물론 리의 라이벌이지만 그들은 동료입니다. 리는 이번 전투에서 실수를 하였지만 큰 문제는 없었고 텐트는 그를 깨웠습니다. 그는 사쿠라에게 나뭇잎의 연화는 다시 피어날 것이며 다음에 만났을 때 나는 더 강해질 겁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은 그뿐만 아니라 정식 시합에서 그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겁니다. 그러나 정식 시합의 예선전, 리는 제일 무서운 상대 모래마을의 가라를 만났습니다. 가라는 중급 닌자로 승진하기 위해 시험에 참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뭇잎 마을 파괴 계획 중에 중요한 무기이고 체내는 일미수학이 기생하고 있습니다. 중급 닌자 시험이 끝나고 가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카즈카게가 된 것으로 판단하면 이때 그는 이미 보통 상급 닌자를 뛰어넘는 실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카게급에 가깝습니다. 수험생뿐만 아니라 장래 선생님도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리는 노력으로 천재를 뛰어넘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괴물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괴물이라도 이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각 사스케는 치도리를 사용할 줄 모르고 나루토는 소환수를 사용할 줄 모르고 리는 유일하게 가라를 이길 수 있는 나뭇잎 하급 닌자입니다. 이번 중급 닌자 시험 중 제일 재밌는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리는 먼저 나서서 나뭇잎 선풍으로 공격을 하였지만 갑자기 나타난 모래에 막혔습니다. 모래를 조종할 수 있는 술인가 해보자라며 그는 계속 체수를 발휘하였지만 모든 공격은 모래에 방어되었습니다. 가라는 계속 움직이지 않았고 겨우 이 정도라며 귀찮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가인은 리에게 벗어라, 내가 허락한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리는 그가 2년 가까이 착용한 다리 보호대를 풀었습니다. 관전 중인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 웃었고 단지 무거운 보호대를 버렸을 뿐인데 무슨 차이가 있냐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호대가 떨어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보호대를 푼 리는 부활한 것처럼 지금까지의 속도와 비교하면 전의 속도는 그야말로 슬로우 모션입니다. 가라는 당황한 모습을 보였고 그의 눈은 전혀 리의 모습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모래에 의지하여 자동적으로 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래도 똑같이 리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고 현란한 채술 공격 중 전혀 상처를 입지 못한 가라는 일격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이고 가라는 다시 일어섰고 손상된 피부는 갈라진 모래 조각으로 변하고 빨리 회복하였습니다. 이건 그가 지금까지 전혀 상처를 입지 않는 이유입니다. 모래방패가 돌파를 당해도 온몸을 덮인 모래 갑옷이 있으니 말입니다. 속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리는 팔에 붕대를 풀었습니다. 이상으로 나루토 인기인물 심층 분석 상을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스낵 애니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 많지만 지속적인 응원 부탁드립니다. 나루토 심층 분석 시리즈에서 시청자분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제작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애니 캐릭터도 추천 가능하고요. 감사합니다.